자, 황교안 문제요. 어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만 다수는 제 말에 동의하고 일부는 황교안이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뭉쳐야 되는데 왜 시비를 거냐, 분열주의자 아니냐. 그래서 저보고 또 나옵니다. 위장보수요. 문을 이렇게 열심히 공격하는 위장보수라면 제가 위장보수가 진짜 수구보수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나은 위장보수를 택하지 저렇게 비루하게 적의 간첩 같은 수구보수가 되기는 싫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황교안을 정리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문을 중간에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을 아직도 지지한다라는 그건 대깨문보다 더 나쁜 황좀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뭐 뵐 수 있냐, 뭉치자. 4월 15일 총선에 이겨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는데 황교안을 가지고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거에 이기려면 첫째, 문 정권과 무한 투쟁을 통해서 저를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각을 세우지 못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이런 형태로 그냥 시간만 끌면 민심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야당이 이 시기에 야당다워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개혁적이고 쇄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황으로서는 개혁이나 쇄신이나 야당다운 모습이 별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포고 작고고 이야기 나왔을 때 제발 내일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도 한마디 하지 말고 어디 찾아가지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다음 날에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폐단을 고치기 위해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을 하겠다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문의 안 해도 지금 문의 대리인인 쫄병 정세균 총리가 이미 12월 1월 달에 몇 차례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이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명분이 없잖아요. 야당이 문의하겠다고 설치는데 그래 문 말대로 우리 선거 졌으니 이혼 집정부제나 하자 나눠 먹자 이러다가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 평소 이런 이야기를 해오던 정세균을 내세워서 정세균이 이걸 갖다가 추진하면 문이 추인하는 듯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황교안이가 총선에 승리해서 문재인을 탄핵시키겠다고 해야지. 총선에 승리해서 문의 똘마니가 이미 제시해 놓은 그런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황교안이 총선에 이겨봤자 문 원하는 대로 해줄 거고 총선에 져도 문 원하는 대로 될 거니 총선에 이기나 지나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황빠들 중에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은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라는 거예요. 뭉치자 분열이 아니라 뭉쳐가 이기면 개헌한다며요. 저는 말이라도 공천 쇄신을 안 해도 좋고 진짜 서포 15조 같은 개혁안을 안 받아도 좋은데 문 탄핵을 내걸고 총선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흉내라도 내면 일정한 시점 이후에 황교안을 비판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총선에 이기면 문재인이 원하는 개헌을 해주고 총선에 지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개헌으로 그냥 쏠려가겠죠. 그러면 이기나 지나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의무, 이 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황교안에게 어떻게 저런 자를 먼저 끌어내려야 문이 끌어내릴 수 있는 거지, 황을 지지해서 총선에 이기자고 말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황 좀비들은 총선에 이겨서 문이 원하는 개헌을 해주자고 그 말을 하는 인간들입니까? 너들도 간첩이다. 내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고 맹목적이 되면서 입만 욕을 해대고 저보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만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요, 미친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들고 있는 거는 머리가 아니라 그건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야당 대표가 보수 야권이 최악의 위기, 그리고 역대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문이라는 저런 거대한 악이 대한민국을 하루하루 파괴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금 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감찰하고 공수처로 처벌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재를 안 하고 도망다니고요. 저거가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그 검사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매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이 황교안이 해야 될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법치 파괴를 하는 행동은 지금 당신이 탄핵돼야 될 내용을 하나씩 보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건데, 문이 원하는 개헌을 해주겠다, 총선에 승리해서. 그리고 문이 자기 제발 1대1로 한번 만나서 국가 대사를 의논해 주라. 문이 네 만나면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니? 네, 미쳐도 보통 미친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이 한번 출마해라고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조차도 어제 윤석열을 응원한다. 검찰 목을 비틀어도 진실이 드러날 거다. 법무부 검찰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며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도요, 아무리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뛴다 하더라도 이 문제까지 침묵하고 지금 야당을 갖다가 만들겠다 할 명분이 안 되니까 이 말에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거다 하며 검찰 인사 포커에 대한 입장문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건 가짜 민주주의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 문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개인과 진영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명백백한 권력의 사유화다. 민주주의 파괴다. 안철수가 이래 말했습니다. 황교안은 안철수보다도 못해요, 이 문제에서요. 자, 그래서 이런 황교안은, 이거는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 저는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저만 못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보수 언론들도 황이 왜 저랬는지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황이 뭔가 문으로부터 거대한 약점이 잡혀서 협박받고 있는가, 아니면 황이 처음에 정치판에 등장해서 한국당의 대표가 될 때도 이런 거대한 여권의 플랜의 일환으로서 꽂혔는가. 그래서 지금 황이 가장 결정적일 때 자기 골대를 향해서 거꾸로 자살골을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뭔가 하는 게임에서 초장에 모든 게임에 이길 의욕을 뺏어버린 거예요. 자,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 황이라는 사람이
총선에 이겨서 문이 이미 정세균을 통해서 공언을 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황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말을 한 것은 여기서 언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선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했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왜? 말장난한 거예요. 이미 우리 사회에 거의 관습적으로 확인된 합의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렇게 개선하는 개헌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인데 내각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X, 이원집정부제를 해서 대통령의 힘을 쫙 빼버린 바지사장 대통령을 앉혀두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여야가 나눠 먹으면서 정치하겠다는 게 이원집정부제다. 이래서 이미 사전처럼 합의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이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한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세균도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개헌을 하겠다. 총선에 승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승리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문이 자신의 비리를 첫 번째 다 덮어버리고 이제 정치적 서로 합의를 통해 정치 보복이나 과거를 묻지 않는다로 된다는 겁니다. 왜?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까지 가려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가 하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개헌이 잘 안 될 거고 어쨌든 개헌을 한다면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될 건데 합의가 되려면 서로 잘해보자고 합의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자 석방시켜줄게. 자, 그 대신 너는 문이 지금까지 했던 정치에 대해서 처벌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대타협, 대화합 이러면서 개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개헌해서 너 죽여버리겠다 하면 개헌이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에 속하는 영역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를 묻지 마라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뭘 겁니까? 나눠 먹자고 되겠지요. 자, 우리가 총리하면 너네들은 그러면 대통령 국민들이 뽑는 거 너네들이 한번 되도록 해봐라. 그래서 일당이 총리하고 장관을 많이 가져가고 이당은 이제 장관직을 좀 적게 받고 부총리 받고 3당은 장관직만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겠죠. 그리고 뭐 끝발도 없는 대통령은 돌아가면서 해먹자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합의하는 체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야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광화문에 가서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찬바람 쐬면서 고생하는 분께 4년이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문 정권을 끌어내리고 이 나라의 자경화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복수도 좀 하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한 개헌에 보면 과거는 덮어버리고 그리고 야당이 없이 여야가 하나 되어서 서로 골고루 나눠 먹고 그리고 현 여권은 개헌을 할 때 반드시 북한과 통일 관련 조항들을 넣겠죠. 국가보안법 폐지나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하겠지만은 공수처나 선거법이나 또 검경수사권 조정같이 현재 황교안식 보수야당이 안 된다 하다가 안 되게 한 거 한 개라도 있습니까? 결국 될 거예요. 문구만 좀 고쳐갖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도 아니다. 우리 같이 다 나눠 먹는 동지다. 과거는 잊었다. 서로 화해했다. 자, 이렇게 가자 하면 당신들이 길바닥에서 3, 4년을 고생한 것은 다 헛겁니까? 뭡니까? 지금 와서 이 모든 걸 없던 걸로 하겠다고 황교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한테 한번 만나달라. 내 정말 네 마음에 싹 드는 이야기 하지 않았냐. 니는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이기면 개헌하면 되고 내가 이겨도 개헌하면 되고. 그러면 니는 이기나 지나 똑같이 되지 않냐. 내 이렇게 장한 말을 했는데 내 만나서 힘 좀 실어줬어. 안 쫓겨나도록 앞으로 야당의 파트너를 나를 임명해 주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비판을 하려면 저한테 제 말에 대해서 뭐가 틀렸냐를 가지고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황교안을 옹호하려면 황장수가 한 황교안의 개헌과 영수회담에 대한 발언에 대해 뭐가 틀린 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저께는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이야기했을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지랄하고 자빠져. 문의하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지 개헌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고 폐단이 없느냐. 그 폐단은 솔직히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각한 폐단이 있는 거예요. 부패가 쉬워진다. 대한민국같이 대기업이 정치판을 녹여서 저렇게 사고를 치는데 정권마다 지금 문정권까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얼마나 자본의 힘으로 정치를 가지고 놀겠습니까? 이거는 슈퍼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머리 위에 그야말로 부패한 자본이 정치를 돈풀이해서 가지고 노는 법과 제도와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플루토크래시가 되는 겁니다. 데모크래시가 아니라 플루토크래시.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는 한국같이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그리고 정경유착이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회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하고의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이원 집정부제를 가게 되면 저 좌파들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이런 걸 맡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은 국방을 통솔한다 하지만은 총리도 권한이 있고 국방부 장관도 지가 또 책임자라 할 겁니다. 이 속에서 갑자기 도발이 일어나거나 됐을 때 여야당이 서로 나눠 맡아 있는 이 내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한마디로 북에 대한 공통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채 행정부 내에 북한의 영향이 점점 스며들면서 북한의 앞잡이 정부처럼 되어갈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패와 정경유착과 안보의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한국은 일정하게 투명성이 확보된 사회가 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제 폐단이 있으면 그 폐단을 부분적으로 고치고 또 폐단을 저지른 자를 끝까지 인정사정 보껏 없이 처벌하도록 해야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지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야기하며 이원 집정부제로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이 그야말로 자기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추후에 뻔합니다. 온갖 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부터 시작을 해서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지어 정치 공작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지금 후반으로 향하면서 대통령 제도를 한국에 없애버리려고 정세균을 시켜서 미끼를 던졌는데 황교안이 멍청하게 그냥 물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알면서 일부러 순수하게 문재인의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에서 개헌을 이야기한 것처럼 쇼하는 겁니다. 이 밑바닥에는요, 거대한 정치적인 담합과 거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당 대표 하기를 포기한 자, 총선에 승리해서 개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승리를 포기한 자,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은 황교안 대통령이라며 황좀비가 되어서 저를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견을 해버리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이요? 지 스스로가 대선 주자로서 보수에서 위치하면서 지금까지 와놓고 지가 지 대선을 없애버리겠다고 지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문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제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은 정치권에서 은퇴해야 된다.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 연휴에 반드시 그런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국민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대깨문이 논리적으로 반발해란 거예요. 제 말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발하지 무슨 뭉쳐야 되는데 분열주의자다, 위장보수다. 자, 그래가 총선에 어떻게 이기냐. 이미 총선에 지는 이야기를 황교안 입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총선에 이기자고 뭉쳐요? 간첩이 이기다는 대로 따라가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혼자 가라 그러세요. 황교안부터 빨리 드러내고요. 황 없다고 총선 집니까? 황을 빨리 드러내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